네, 안녕하십니까. 인스탁입니다. 자,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속보를 보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. 머스크가 5조 넘는 테슬라 주식 1950만 주를 매도했다. 우리가 좀 의심을 하고 있었던 바죠. 트위터 인수하면서 정말 매도를 하지 않을까? 아무래도 뭐 이래저래 뭐 비상금, 뭐 용돈,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큰 금액이지만 그 큰 회사를 인수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전혀 매도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했었죠. 근데 역시 그 의심이 이제 현실화가 됐고 그것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다른 주식들 반등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연일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. 음,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좀 간략하게 보자면 이제 머스크 매도가 여기서 끝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제 기사를 보니까 어, 머스크가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에 뭐 매도를 전부 다 내가 끝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끝난 건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. 음, 근데 뭐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끝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가 일련의 과정이 더 이제 그 겪어봤죠.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.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뭐 미리 매도가 없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.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금액이 좀 꽤 크다 보니까 이제 뭐 매도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트도 이제 그럴 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죠.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어, 지난번 이제 7월 달 5월달 그때 다이버전스처럼 이번에도 다이버전스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매도가 항상 이제 불안한 요소인데 지금 완전히 끝난 거인지는 확인이 안 돼서 좀 아직까지 좀 불안해요. 어, 기사를 봐도 뭐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머스크가 또 뭐 어디 돈 필요할 때 있으면은 또 갑자기 또 매도할 수 있겠죠. 오늘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머스크가 지금 그 리버풀 영국 리버풀 축구 구단이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혹시 이거를 머스크가 또 사지 않을까? 근데 이게 과거에 말했던 건데 이제 그 농담이었다고 하는데요. 네. 여튼 항상 왠지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뭔가 좀 많이 불안한 CEO를 우리가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라는 점은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성향을 뭐 계속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보여왔고 역시 이제 CEO 리스크라고 하죠. 그래서 어,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나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. 예. 지금 매매를 하시고 계신 이 테슬라라는 곳의 CEO는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. 어디로 튈지 모른다. 이런 것을 꼭 양지하시고 보시기 바라고 뭐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. 이 머스크에 실망을 해서 질렸다 하고 이제 더 좀 팔고 나가자 하는 매물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머스크 매도가 끝났겠구나 해서 이제 기대감에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연히 말하자면은 이 개별 종목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이 하락 추세가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죠. 여기서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그냥 떨어진 칼날 잡으셨다가 한 번 더 하라 그랬죠.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내가 잡는다. 그러니까 항상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.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.
그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감안을 하고 그 매매를 하셔야 돼요. 그냥 매수하고 그저 수익만 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좀 하더라도 뭐 추세가 딱 전환된 상태가 되려면 꽤 남아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제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올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이제 내일이죠. 예, 내일 또 CPI가 발표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. 네, 굉장히 이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같이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위로 크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봅니다.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막혔다 해가지고 그 큰 악재로 정말 엔비디아가 악재 연속에 이렇게 하락을 했던 시절이 생각나요. 그러니까 많이 하락을 한다 해서 이렇게 꼭 반등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느낌에 테슬라가 이 엔비디아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지금 테슬라가 악재 연속을 당하면서 그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아마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반등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과거를. 얼마 전에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서 아이고 저 회사 큰일 났다. 저 회사 어쩌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잖아요. 그 반대로 저걸 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단 말이죠. 근데 바닥 대비 거의 한 40% 정도 이 큰 회사가 거의 40%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례를 기억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무서운 상황에서 이걸 매수하러 가신 분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의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발생이 됐어요. 자, 머스크의 매도가 끝났다.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또 아래로도 쭉 빠질 수 있고 위로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냥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.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. 매수자들이 또 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. 근데 항상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. 자, 브레이크가 걸린다. 그러면 항상 희망 회로로 돌리고 계신 분들은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이제 올라가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네. 여기서 브레이크가 한 번 브레이크로 해서 멈출지 추가로 하락해서 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려서 멈출지 이 하락을 보세요. 여러 번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결국엔 멈추게 되는데 다시 상승으로 가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죠.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것이 그게 딱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더 안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 주면 정말 다행이겠죠. 그러면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딱 해주고 이렇게 가주면은 뭐 좋은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엔비디아라던가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다우나 S&P 뭐 나스닥도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그 와중에 테슬라가 혼자 좀 반대로 내려갔죠.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제 그 종목들을 뒤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엽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릴 장에서 이 갭 있죠. 어제 만들어진 갭을 어떻게 이제 메꿔주느냐, 갭을 다시 메꿔주느냐, 아니면
갭을 통과하는 것을 실패하느냐,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머스크가 또 추가로 매도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고,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는 항상 이렇게 걱정과 뭐 염려와 이런 것이, 불안 이런 것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낮에 그 저희 후원 계좌로 다이렉트로 박종원님이 상당히 큰 금액을 후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영상을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. 자, 이따 저녁에 또 라이브에 박종원님 오시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여러분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위닝스탁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. 또 저도 또 함께 여러분들과 최대한 길게 가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녁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